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정말 빵빵 터지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전작과 연계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초반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스포일러가 있어도 상관없어 아니면 영화를 다 보고 오신 분들은 뒤에 스포일러 있는 리뷰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클릭했다가 제 얼굴을 보고 실망해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쿠키가 2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2016년에 나온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후속작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코믹스에는 리런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런치는 설정과 캐릭터를 냅두고 내용을 싹 갈아엎어서 새로운 시즌을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영화에는 그러한 개념이 적용된 것인데, 이것은 미국 코믹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굳이 리런치의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전편에서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도 보다 보면은 그러한 느낌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2016년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아만다 월러가 태스크포스 X, 즉 수어사이드 스쿼드 팀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아만다 월러의 설정이 이번 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편에서 이 팀을 이끌었던 릭 플래그라는 인물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편에 수어사이드 스쿼드 팀에서 활약했던 캡틴 부메랑과 할리 퀸도 이번 편에서도 서로 아는 사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챙겨보지 않아도 되지만 전편을 아예 부정할 필요도 없다, 이 정도로 그냥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외에 저스티스 리그나 배트맨 대 슈퍼맨 이런 영화들과 다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전부 챙겨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는 블러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나이트가 있는 총알로 슈퍼맨을 중환자실에 보냈다 라는 언급이 있지만, 이것이 플래시백으로 등장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슈퍼맨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슈퍼맨과 연계해서 볼 이유도 없고요. 영화 속에 DC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 그 누구 하나 나올 건덕지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리퀸 정도는 그녀의 대사를 통해서 전 영화들이 좀 생각나게 되는 포인트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 남자를 이야기할 때는 마치 조커와 헤어진 이유를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버즈 오브 프레이가 조금 생각이 났었고, 그녀가 애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런 리액션이 나온 걸 봐서는 배트맨 대 슈퍼맨 혹은 저스티스 리그 잭 스나이더 판에서 조커가 배트맨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로빈이 죽었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연상되는 그런 대사가 조금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들이 코믹스 속에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떠한 역사를 가졌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의 힌트만 드리겠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포일러 있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2가지 감정을 들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야 이 병맛은,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잔인해 였습니다. 그 정도로 초반 오프닝 시퀀스는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제목인 자살특공대답게 많은 캐릭터가 다 죽어요. 싹 다. 끔살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잔인한 액션과 잔인한 연출로 캐릭터들이 추풍낙엽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는 내내 와 진짜 멍청하게 죽는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오프닝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캐릭터에 대한 공부를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거고요. 반면 후반까지 살아남은 캐릭터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좀 보여주게 되고요.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는 블러드스포트와 존 시나가 연기하는 피스메이커가 19금 끔살 액션을 거의 담당해서 다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킹샤크는 정말 피칠갑의 귀요미 액션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렉캐처 2대는 이 중에 가장 선한 인물로 외계인 레이드 때 가장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러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전작에 나왔던 데드샷의 대체 캐릭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드리스 엘바가 자신은 처음부터 블러드스포트나 다른 캐릭터로 배정이 될 예정이었다라고 했던 것을 봐서는 윌 스미스의 대체 캐릭터라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할 캐릭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이 전작의 데드샷을 많이 생각나게 하긴 합니다. 딸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알고 보면 이놈도 따뜻한 녀석이었어 라는 식의 느낌은 그렇게 별 차이가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무기는 마치 DC판 아이언맨을 보는 듯한 최첨단 무기를 보여주게 되면서 보는 재미는 데드샷보다 더 많이 선사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리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녀가 등장했던 영화들에 비해서는 뭔가 비중이 조금 낮아진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캐릭터 중에 하나로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할리퀸이 갖고 있는 액션 하면은 버즈 오브 프레이에서 중반에 경찰서 탈출씬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 그 영화에서 사실 볼만한 게 그거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 액션보다 통쾌한 액션이 이번 편에 등장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치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을 그 원테이크로 했던 그 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액션에 꽃이 피어나거나 애니메이션으로 된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연출은 할리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재밌고 발랄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는 제임스 건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통해서 보여줬던 영화 화면과 음악이 착착 달라붙는 그런 연출도 상당히 많았어가지고 그런 연출들을 즐겼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번 영화를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프닝에 마이클 루커가 등장할 때 보여주는 카메라 워크나 아니면 피스메이커의 가면에 비춰져 있는 상을 통해서 액션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냥 영화적인 눈요기도 충분히 좋았던 그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점만 있었느냐? 아니죠. 단점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19금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19금 치고도 잔인해요. 데드풀 같은 경우에도 뭐 손발이 잘리고 그냥 피가 튀고 했지만 이번 작품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이렇게 쓱 보여주는 연출도 있었고 상당히 잔인한 편입니다. 그래서 19세이긴 하지만 이런 잔인한 걸 좀 못 보시는 분들은 비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뚱이 사랑해요. 뚱이 말고 스타로라는 이제 그 거대한 별가사리 모양의 외계인이 등장하는데 일단 뭐 그 외계인이 자기를 막 증식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또 이제 숙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또 징그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스타로와 싸울 때 렉캐처가 쥐를 소환하는 장면에서 평소에 쥐를 싫어하시거나 환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 동글동글한 것들이 꾸물꾸물거리는 모습을 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불쾌한 경험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건 되게 그냥 비주얼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호불호니까 뭐 엄청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영화 전체를 놓고 보면은 좀 큰 단점이라고 봤던 거는 이야기 구조가 산만한 편이에요. 캐릭터들 자체가 정신이 나가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모여 있어도 되게 정신사 나올 텐데 얘네들이 한번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각자 또 미친 짓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각자 또 막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정신사납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제가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저는 제가 잘못 본 거 같긴 한데 그 클럽에 들어갈 때 춤추는 댄서들을 한번 쫙 잡아줬잖아요. 거기 가운데 계신 분이 저는 폼 클레멘티에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IMDb나 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카메오 출연했다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맞는 정보면 여러분들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렉캐처 2대 아버지 1대 렉캐처는 뭐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이카 와이티티입니다. 그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이고 쿠키 얘기도 좀 해보면은 쿠키 중에 하나는 송건이 모션 캡처를 한 위즐이 살아있었다. 초반에 그냥 물 먹고 뒤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라는 것과 후반에는 이제 그 피스메이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다라는 떡밥이거든요. 사실 피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임스 건이 드라마로 만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서 느낀 감정이나 후기, 생각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혹은 또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